차례상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들이, 갓 지은 밥이, 따뜻하게 데운 국이 마루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국물이 번져나갔고 저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까지 와 있던 그 자리에서요. 제 두 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큰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면 안 됐습니다. 입을 열면 3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 차례상을 누가 왜 던졌는지, 그리고 평범한 어머니로만 보였던 제가 실제로는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이야기의 충격적인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퀀스 1 시작. 추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고 그동안 명절 때마다 이렇게 혼자 준비해 왔으니까요. 시장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셨어요? 이번엔 몇 분 오시는데요? 한 15명 정도요. 어머, 대가족이네요. 힘드시겠어요. 아주머니는 신선한 나물을 골라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만 되면 며느리가 친정 간다고 난리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댁 명절 안 지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며느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때는 회의와 보고서와 의사결정으로 하루가 모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요. 오후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내일 가도 될까요? 친정에서 먼저 좀 들렀다가요. 그래, 그러렴. 아, 그리고요. 우리 친정 식구들도 몇 명 데려가도 될까요? 명절에 갈 데가 없다고 하셔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 명절에 친정 식구를 데려온다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괜찮으시죠? 어머님 요리 솜씨가 좋으시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편하게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준비할 음식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재웠습니다. 손이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65의 나이답게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한때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오가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큰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다. 내가 할 일은 내 가정 챙기는 거야. 엄마 혼자 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큰딸은 강제로 부엌에 들어와 저를 도왔습니다. 작은 딸도 곧 도착해서 함께 음식을 날랐습니다. 오빠는 언제 와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대. 올해도 형수 친정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맨날 그러네. 큰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엄마 마음 상하시게. 두 딸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아내를 더 챙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 5명과 함께요. 거실이 갑자기 북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아버지, 오빠 부부, 그리고 조카까지 15명이 넘는 사람들로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음식 준비 많이 하셨죠? 그래, 천천히 들어오너라.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좀 보세요. 남의 집에 와서 저렇게. 조용히 해라. 손님들이잖니. 손님이요? 명절에 시댁 온 건데요. 저는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한 말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식사하세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상을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 집은 명절이면 상을 2개는 차리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이것도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 근데 이 나물은 좀 질긴 것 같은데. 너희 시어머니가 손질을 잘 못하신 모양이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 드세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전도 좀 타지 않았나? 화력 조절을 잘 못하셨어. 작은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하신 건데요. 맛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아니, 우리가 뭐 맛없다고 했나? 그냥 조언 좀 해준 건데. 며느리가 작은 딸을 제지했습니다. 고모님, 우리 아버지가 워낙 입이 까다로우셔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작은 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비찜은 간이 좀 센데? 된장찌개는 좀 싱거운 것 같고, 우리 집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네. 하나하나가 작은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더 드시라고 권하면서요. 아들은 그저 묵묵히 식사만 했습니다. 며느리 편도, 어머니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손님들 챙겨라. 어머님, 아까 우리 친정 식구들이 좀 실례했죠? 죄송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미안한 것 같았지만 왠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님이 뭐 하시던 분인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주부 같지는 않으시거든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 남편 아버지 만나서 애들 키우고 살았지. 그래도 뭔가 다르세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내가 잘못 본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요.
며느리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내일 차례는 몇 시에 지내요? 아침 8시에 지낼 거야. 8시요? 너무 이른데. 10시쯤 하면 안 돼요? 차례는 원래 아침 일찍 지내는 거란다. 요즘은 다들 편한 시간에 하던데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집 방식이 그래.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때까지 좀 쉬어야겠네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제가 준비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딸들은 제 방에서 자기로 했고 아들 부부는 아들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차례를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제 마지막 인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에 전체 내용 다 적어놨는데 안 보이셨나요? 혹시 못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상을 준비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일어나 저를 도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왔던 것입니다. 작은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형수네 친정 식구들 너무하지 않았어요? 오빤 한마디도 안 하고.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남의 집에 와서 음식에 대해 저렇게. 조용히 해라.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는 딸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랐으니까요. 8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일찍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작게 말해요.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차례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제사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술잔을 올리려던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상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음식들 조상님께 올리기에 적합한 건가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음식 수준이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서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두고 저런 말을 한다고요? 큰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야.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차례를 지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정에서 지내는 차례를 보면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거든요. 근데 여기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저녁 음식도 그렇고 오늘 차례 음식도 그렇고 솔직히 조상님께 올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차례는 제대로 못 지내는 게 낫겠어요. 이런 음식으로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건 오히려 신뢰라고 봅니다. 뭐라고? 작은 딸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엄마가 새벽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던 38년을 키워온 제 아들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셨으면 이런 음식은 못 드셨을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년 동안 아들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 제가 포기했던 것들,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삼켰던 말들, 아들이 승진할 때 제가 숨겼던 진실들, 그리고 지금 아들이 제게 던진 이 모욕.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해해요. 나이 드시면 요리 실력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차례 음식을 준비할게요. 나이 들어서 실력이 떨어졌다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60 넘으니까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닥치세요.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손님한테. 손님?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을 모욕해도 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두고 조상님께 올리기에 형편없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너희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니?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차례는 그냥 이대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차례상을 밀었습니다. 정확히는 차례상을 들어 올려 제게 던졌습니다. 음식이 쏟아졌습니다. 밥그릇이 깨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조상님께 예를 갖추냐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음식들을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도 제 딸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큰딸이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저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남편의 임종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부탁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이 누군지 아들한테 말하지 마.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범한 어머니로만 살아줘. 알겠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숨기고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제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아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응. 15년 만에.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기억하지? 예, 기억합니다. 인사팀 과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사 기록 좀 봐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줘.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그 애한테 특별히 신경 써줘. 어떤 식으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승진 명단에서 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시켜. 난 티나지 않게. 전화 너머로 놀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사님, 친아드님이시잖습니까?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내 며느리 친정, 사업하는 거 알지? 예, 중견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야? 잠시만요. 잠깐의 침묵 후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약갱신 때 탈락시켜. 이사님, 내가 부탁하는 거야. 할 수 있지?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마워.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가셔야죠. 이대로 있으시면 안 돼요. 큰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딸 모두 울먹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실에. 아직 다들 있어요. 어떡하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정리할게. 엄마가요? 오빠가 사과해야죠. 괜찮다. 내가 처리할게.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집에 가세요. 어머니, 아들이 말을 꺼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라고 했어. 오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나가고 며느리가 아들을 재촉했습니다. 우리도 가야 할 것 같아.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 됐어. 그냥 가. 하지만 가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가고 집안에는 저와 두 딸만 남았습니다. 작은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왜 저래요?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괜찮다. 다 지나갈 거야.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큰딸이 작은 딸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마. 저는 두 딸을 안았습니다. 너희들만 있으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만 이제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딸은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우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사님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런데 이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드님이 상당히 힘들어 하실 텐데. 괜찮아. 그래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출근했을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평범한 월요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지금쯤이면 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오셨어요? 아니, 왜? 오빠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무슨 일인데?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대요. 분명히 올해는 차장 진급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제외됐다고.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엄마 혹시, 엄마가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나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큰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은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난리 났어요.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도 빠졌대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팀장으로 교체됐다고. 그래, 엄마. 설마 엄마가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왜? 죄송합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 갑자기 왜 이래?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승진도 탈락하고 프로젝트에서도 빠지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 일이잖니.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긴 한데, 너 혹시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야. 회사 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근데 용서는 해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왜? 저희 친정에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친정회사가 거래하던 대기업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래, 그런 일도 있구나.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할머니잖아.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됐어. 그만 울고 내 친정 챙겨.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집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며느리랑 같이요. 그래, 와라. 다음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평생 후회하겠습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이끌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너무 신뢰했고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잘못을 알았니? 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세요? 무슨 소리니?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제 어머니가 예전에 대단한 분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올라갔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 어머니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건 하나뿐이야.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다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친정회사가 무너지면 부모님이, 내 친정 문제는 내가 해결해. 하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인데.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생각해봐.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어머니, 나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용서하더라도 대가는 치러야지.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조치는 계속 유지해줘.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언제쯤 아들이 진심으로 깨달을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쯤 이 아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예전에 뭐 하셨냐고.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 오빠한테 말해주시는 게 어때요? 아직은 아니야. 왜요?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야 깨닫는 거야. 큰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시죠? 응.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조금만 더. 아들이 진짜로 깨달을 때까지.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걸까요? 아니, 이것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에서도 제외되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회사는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한국산업개발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인사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김 고문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내길 바랐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너한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고 평범한 어머니로만 살아달라고.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요? 응. 아버지는 내가 내 힘으로 승진하고 내 이름으로 출세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 내 실력으로 성장하길 바랐지. 그래서 15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그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승진도 프로젝트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넌 정말로 내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를 무시했어.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지. 죄송합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때도 차례상을 던졌을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길 바랐어. 하지만 넌 그러지 못했어. 어머니, 나는 대기업 이사였어.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수천억 원의 프로젝트를 결정했지. 내가 다니는 회사도 내가 만드는 데 참여했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그냥 너희 어머니야. 명절이면 음식을 만들고 너희를 챙기는 평범한 어머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 평범한 어머니를 무시했어. 내 음식이 형편없다고 했고 나이 들어서 실력이 떨어졌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나는 이미 용서했어. 정말요? 응.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넌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해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마.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야 해. 특히 부모님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전해. 사람을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네, 어머니.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전화했던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조치 풀어줘.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응, 이제 됐어.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월요일부터 다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회사에 나가세요? 아니, 15년 전에 은퇴했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하지만 가끔 자문을 해주지. 그럼 제가 입사할 때도? 응,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 요즘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네, 어머니.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누구신지 알았대요. 길고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아들이 깨달았고 저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아들의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진 명단에 다시 이름이 올랐고 프로젝트 팀장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회사도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변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제게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들 부부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계획했었어.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회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어머니, 당시에 나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 부사장 자리였지.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 더 바빠질 게 뻔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 가족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까지만 하시고 그만두신 거예요? 응. 남편의 마지막 1년을 함께 보내고 싶었어. 그리고 너희, 특히 내 남편을 잘 키우고 싶었지.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돼.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도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밉지 않았어. 그냥 내가 시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지.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요즘 회사에서도 후배들한테 잘해준대요. 그리고 동료들한테도 예전보다 훨씬 친절하대요. 다행이다. 엄마가 오빠한테 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훈이라기보다는 그냥 깨달음을 준 거지. 어쨌든 엄마 덕분이에요. 오빠가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모습,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이 즐거웠고 성취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을요. 괜찮아요. 제 선택이에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1년을 함께 보냈고 아들을 잘 키웠고 딸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저를 무시할 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으니까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니, 이거 왜 갑자기?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아들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었나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뭐였는지를요.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순간. 그것이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한 이유였습니다.